저는 앞서서 다나님께서 말씀해주신 이제 정책 부분들이 있는데요. 그 정책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제 문의사항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이제 그런 문의사항들이 있으실 때에 저희 팀으로부터 어떻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글은 도통 뭐 물어볼 곳이 없다라고 좀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여기 나온 이유는 저희가 좀 그렇지 않고요. 현재 지금 개발자 지원 팀이 국내에도 새로 생겨서 저희가 영상, 웹사이트, 트러블슈터, 전화, 이메일, 뭐 피드백, 채팅 이런 채널들을 통해서 개발자분들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알려드리고자 올라왔습니다. 그럼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. 우선은 저희 플레이 에코시스템에 계시는 분들을 크게 4가지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. 첫째가 그 개발 단계에 계신 분들이고요. 그리고 다음이 등록하시는 분들, 또 수익을 내시는 분들, 사용자분들 이렇게 4개의 집단이 있는데요. 각 단계에 따라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 사이트 혹은 채널들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저희가 각 단계별로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발 중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덱.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보시는 사이트 이 부분은 왼편이죠. 왼편에 보시는 부분이 그 덱이라는 사이트예요. 근데 왜 저희가 덱이라고 이거를 부를까요? 그 밑에 이제 URL도 같이 나와 있는데요. 보시면은 이 주소가 developer.android.com이에요. 그래서 디벨로퍼의 D, 그리고 안드로이드의 A, 그리고 com의 C를 줄여서 저희는 쉽게 덱이라고 부르고 있고요. 앞서서 오늘 아까 그 양찬성님께서 이제 막 말씀해 주셨던 개발, 뭐 디자인, 배포 이런 부분들이 다 이 사이트 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 입문하시는 분들부터 이제 뭐 오래되신 분들까지 모든 분들이 들어오셔서 참고하실 만한 정보가 많이 있다는 점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, 개발, 배포 이렇게 3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뉘어져서 다양한 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 하지만 이 사이트에 한 가지 이제 함정이 있다면 우선 아직은 이게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저희 팀에서도 계속 이게 한국어로 로컬라이징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. 그 동안에는 영어 공부도 하실 겸 겸사겸사 자주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사이트 덱에 들어가셔서 처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비디오 보기라는 그 옵션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덱이라는 사이트 이 팀에서 또 그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비디오 튜토리얼이에요.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키캣에서 새로워진 점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문서화하지 않고 그 영상으로도 촬영을 해서 이걸 배포를 하고 있는데요. 보시면 아까 말씀 막 하셨던 양찬성님께서 직접 비디오에 촬영을 도와주셨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와서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게 유튜브에서 저희가 이걸 스트리밍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로 직접 들어가셔서 거기서도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쭉 채널들을 다 보실 수 있으세요. 그래서 여기서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개발이 다 끝나시면 저희 플레이 스토어에 이제 등록을 해주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이미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쓰여 있는 것 같이 그 개발자 콘솔이라는 곳에서 등록도 하시고 뭐 조작도 하시고 뭐 통계치도 보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세요. 근데 이제 이거를 쓰다 보면은 아무래도 뭐 생소한 용어가 있을 수도 있고 가끔은 어떤 특정 뭐 기능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이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셔야 되는데,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우측 그 개발자 콘솔 페이지의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지원팀의 지원 요청 및 의견 보내기라는 옵션이 있어요. 저쪽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 보시면 이 오렌지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2가지 옵션이 보이세요. 그래서 지원팀에 문의하기 이걸 눌러주시면 위에 보이는 것 같이 저희가 이 부분을 트러블 슈터라고 말하는데요. 이거는 뭐 다른 타사 사이트에서도 좀 많이 활용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그 본인이 가지고 계신 이슈랑 가장 부합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면 지속적으로 계속 다른 단계가 나오고, 그러다 뭐 맨 마지막에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, 혹은 이제 저희한테 그 문의를 주실 수 있는 코멘트 섹션이 나오기도 해요.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통해서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대 36시간 이내에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
그리고 또 개발자 콘솔을 사용하다 보시면 아무래도 이런 기능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 이거는 좀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아쉬운 점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거 있으실 때는 이 사이트에 대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라는 부분을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구글 피드백이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이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저희한테 제출된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모아서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이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바로바로 도입을 하고 있으니까요. 많은 의견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뭐 개발자 콘솔도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대기라는 페이지도 있고 한데 다 떠나서 한 곳에서 뭐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아래 보이시는 주소와 같이 play.google.com/developerhelp 여기를 치시게 되면은 저희 그 도움말 페이지로 바로 리다이렉팅이 됩니다. 그래서 여기 4가지 메인 그 피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치바고요. 그래서 그냥 가지고 계신 문의에 대해서 아무 그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검색을 하시면 도움말 페이지에 있는 도움말 페이지에 있는 도움말 글들이랑 그리고 대기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검색을 해서 보여드려요. 그래서 그 보여진 검색 결과에서 이제 원하는 정보를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문의하기 아까 비슷한 경로로 들어오셔도 되고요.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희 그 도움말의 카테고리 트리가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 사이트에서 가장 또 약간 자랑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여기 우측에 보이시면 이것도 비디오거든요. 근데 이 안에 그러니까 이걸 촬영한 친구가 저희 팀에 있는 친구인데요. 저희가 개발자 지원팀을 운영을 하면서 그 개발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 혹은 가장 많이 주시는 문의들을 모아서 저희가 비디오 튜토리얼로 이 제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스크린샷도 있고 뭐 라이브 스크린을 캡처 뜬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영문으로 진행이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수익을 내시는 부분들이 있으신데요. 지금 저희가 뭐 내부적으로 판매자 센터 혹은 뭐 비즈니스용 월렛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도움말은 이 주소로 가시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. 근데 이 주소를 제가 이 그 도움말 센터를 따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사안들은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급한 일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럴 때 이 돈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화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우측 상단에 보이는 문의하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여기다가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트러블 슈터에서 뭐 클릭을 하시다가 나중에 커멘트 섹션에서 문의를 집어 넣으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담당 팀에서 전화를 드리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좀 글로벌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. 근데 그렇게 어려운 영어를 많이 쓰지는 않을 거라서 만약에 정말 급한 일이 있으시면 이쪽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쪽으로 뭐 동일한 이슈를 문의를 주셔도 되는데 그럴 경우엔 저희도 또한 똑같이 이쪽 팀이랑 확인 작업을 한 후에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한 사안이라면 이쪽을 바로 이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저희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가 끝났고요.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개발자분들께서 좀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팁들을 좀 모아봤어요. 소개를 드리자면 첫 번째 이슈처럼 앱을 프로덕션에 제대로 올리셨는데 분명 사용자가 안 보인다고 해요. 혹은 테스팅을 하고 계시는데 안 보인대요.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앱이 노출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되게 다양해요.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저희 경험상 봤을 때는 그 개발자 콘솔에서 애플리케이션의 타겟 국가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으신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를 통하지 않으셔도 쉽게 개발자분들이 체킹을 하면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. 앱을 많이 올리시니까 막 패키지명이 헷갈리시고 바꾸시길 원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패키지명, 계정 아이디, 인증서는 한번 등록을 하시면 절대 변경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처음에 그 앱 올리실 때 좀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서 좀 연속성 혹은 지속성이 있을 수 있는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 다음 거는 그 앱의 유무료 전환 여부인데 앱을 무료로 만드셨다가 잘 되니까 이걸 유료로 전환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. 그게 지금 불가합니다.
그래서 앱을 만드셔서 올리실 때 이 앱은 좀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유료로 설정을 하셔서 올려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것은 키스토어인데요. 키스토어를 잃어버리시면 지금은 복구 방법이 없습니다. 그래서 앱의 모든 정보를 잃거나 그 패키지 자체를 사용을 못 하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앱의 키스토어 같은 경우는 꼭 잘 좀 보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등록 절차에 대한 팁들인데요. 첫 번째로 개발자 계정이 뭐 어떤 계정인지 기억이 안 나요. 근데 저희는 앞서서 그 다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모든 이메일이나, 그러니까 저희 구글에서 발송하는 이메일이나 이런 알림들이 다 그 첫 번째 맨 처음에 사용하셨던 그 등록 계정으로 발송이 됩니다. 아무래도 여러 명이 다 같이 들어와서 작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용자 추가를 많이 하셔서 계정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, 그리고 이제 등록 계정은 좀 소홀히 하시게 되시죠. 그래서 노티피케이션 같은 것들을 좀 못 받으시는 경우도 덜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등록을 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계정을 좀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거는 저희 그 구글 계정에 대한 팁인데, 예를 들어서 그 개발자 등록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그 계정을 저희 그 구글에서 제공했는 다른 서비스, 뭐 예를 들어서 지메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시다가 더 이상 뭐 이 계정을 넘겨줘야 되겠어서 이걸 삭제해야겠다. 삭제하실 때는 꼭 그 해당 서비스를 삭제하시도록 주의를 하셔야 돼요. 만약에 잘못 읽으셔서 구글 계정 자체를 삭제를 하시게 되면 앱이건 뭐건 다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또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실 때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법인 계정을 또 많이 만드시죠. 근데 저희가 우선 기본적으로 계정에 대해서는 만 13세 이하 청소년들의 계정 생성은 금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받았던 문의 중에 이제 법인인데 생성되신 지 뭐 한 2년 정도, 그러니까 설립이 2년 정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생년월일 칸에다가 이제 설립 연도를 넣으세요. 그러면 이제 계정 생성이 막혀버리는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계정을 생성하실 때는 연도수가 13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수익이라든지 돈에 관련돼서는 저희 그 지갑 서비스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, 지갑 같은 경우는 18세 이상인 분들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좀 제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18세 이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합병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근데 합병을 뭐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앱을 만든 회사를 인수를 하신다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일반적으로 계정 오너십 자체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. 그냥 계정이랑 비밀번호 자체를 받아오시는 경우죠. 근데 저희가 그 부분은 굉장히 비추천하는 방법이에요. 왜냐하면 아까 그 다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그 연결된 계정이랑 그 계정의 과거 이력을 모두 보면서 결정을 내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, 계정 자체의 소유권을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계정을 새로 생성하셔서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이전을 시켜주세요.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새로운 계정이 이제 아무래도 새로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거 이력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가격 책정에 대한 부분인데요. 저희 그 자동 변환을 가끔 이제 사용을 하실 텐데, 저희가 그 최근에 23개국에서 자국 통화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구매 서비스를 런칭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이미 이미 판매를 하고 계시던 개발자분들께서는 지금 최근에 들어가 보시면 다시 그 23개국에 대해서 통화를 이제 설정을 해달라고 나올 텐데, 만약에 23개국을 다 일일이 설정하시기 귀찮으셔서 일괄 적용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일괄 적용을 하시게 되면 그 일괄 적용 버튼을 누르시는 그 당시에 저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환율 정보로 저희가 변환을 시키고요.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추후에 업데이트 되지 않고 고정으로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그 국가 목록 중에 뭐 그 환율 변동이 좀 우려되는 그런 국가들이 있으시다면 그거는 잘 유념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그리고 세금 계산서 아까 그 질문도 나왔었는데 저희 특히 플레이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국가에 따라 만약에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부여되는 국가라면 직접 그 개발자 콘솔에서 세금 그 금액을 지정을 해주셔서 그거를 다 이렇게 제대로 걷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받았던 문의 중에 그 수익금 중에 세금 부분은 좀 돌려달라라는 문의를 간혹 받는데요. 이 부분은 저희 구글을 좀 못 믿으시는 것 같아요. 저희가 세금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개발자분들께 다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예에서 나온 것처럼 앱 가격이 만약에 800원이고 세금이 25%여서 소비자 가격이 1,000원일 때 저희가 7대3 레이쇼이기 때문에 저희가 700원을 내어드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입금 드리는 금액은 760원입니다. 그러니까 세금 따로 이렇게 나눠서 적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를 신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수익 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. 수익 보고서 어디서 다운로드 하나요? 보통 판매자 센터 혹은 이제 저희 그 개발자 콘솔 두 군데서 수익 보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판매자 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 이유는 개발자 콘솔에서는 예상 판매 실적 보고서도 있고요. 뭐 연간 리포트 그리고 이 수익 보고서가 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간혹 다운로드를 잘못 받으시고 헷갈리셔서 이상한 부분을 찾으시고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판매자 센터에서 받으시면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수익금이 보통 15일 날 입금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주말 공휴일이 끼게 되면 이게 조금 더 딜레이가 될 수 있고요. 그리고 저희가 Q&A는 안 할 거라서 조금만 더 할게요. 마지막 슬라이드. 네,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 나타나는 그 KRW와 USD 금액의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국내 사용자들의 경우 KRW는 이제 그 통신사 과금 서비스를 사용해서 구매를 한 경우 KRW로 금액이 나타나고요.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USD로 나타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좀 국내 사용자들의 하나인 부분이고요. 타국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를 수 있어요. 예상 판매 실적 보고서에 이제 데이터가 없다,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된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고장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보고서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요. 그리고 늦으면 최대 3, 4일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여서 리포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. 저희 애플리케이션 이전 아까도 제가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앱 이전에 관련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저희가 개발자 그 등록 과정에서 25불 지불하시잖아요. 그 25불에 대한 영수증 메일이 발송이 되는데 영수증 메일 안에 보시면 주문 번호가 있어요. 그래서 그 주문 번호가 필요한데요. 그 본 계정과 이전을 원하시는 그 새로운 계정의 그 주문 번호가 각각, 그러니까 두 가지 주문 번호가 모두 있으셔야 앱 이전이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직 국내에는 좀 상용화가 덜 된 부분인데 이제 구독 서비스를 만약에 앱이 하고 있다면 그 앱은 현재로서는 이전이 불가합니다.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게임 서비스라는 게 저희가 추가가 되었잖아요. 근데 지금 보면 뭐 개발자분들께서 여러분이 같이 공동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게임 서비스 또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싶으셔서 개발자 콘솔에 들어가셔서 사용자를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해주세요. 근데 추가한 사용자는 게임 서비스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대로 뭐 안 됐는지 뭐 아무튼 그분께서 제대로 못 보고 계시다고 불평을 하셨을 때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저희 게임 서비스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. 개발자 콘솔과 다른 클라우드 콘솔에 직접 들어가셔서 따로 그러니까 게임 서비스에 들어가셔서 그 API 프로젝트 명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퍼미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그래서 그 퍼미션에 들어가셔서 그 특정 사용자분을 추가를 해주셔야 그 사용자분께서 같이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개발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설명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